네, 이 차기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, 이게 지역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또 얼마나 주게 될지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, 교수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제가 앞선 리포트를 보면요, 이 인수위가 차기 정부 출범 즉시 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 1년간 완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이후에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매물이 좀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.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? 뭐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제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나오는 물량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뭐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예. 다만 이제 매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일정한 이제 시그널로 볼 수 있다.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예. 시장에 과거에 원했던 어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. 왜냐하면 과거에는 매물을 기다리는 수요 대기가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는요? 예, 지금은 매물이 나오더라도 그 매물을 살 수요자가 없습니다. 즉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은 매매 시장의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. 매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매매 시장의 가격보다는 이제 앞으로 또 대규모 공급이 예정이 돼 있는 이제 분양 시장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이제 중과 유예로 인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런 맥락에서 또 사실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요, 윤 당선인 측이 이 과거에 이 보유세 완화도 공약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더 버티면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버티게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예를 들어 새 정부의 의지가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또 그럴 우려도 좀 있기는 합니다. 근데 다만 우리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미래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는 비용과 나중에 내가 이익을 얻는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높다면 보유를 하겠죠. 근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어떤 급격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물론 예. 서울 수도권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지만 앞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어렵고 또 금리 리스크도 좀 있죠. 앞으로 이제 보유하는 데 있어서 예. 금리 대출 이자 부분을 많이 좀 부담을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내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나는 더 이득이다라는 생각은 과거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결국 이제 새 정부의 궁극적 목표가 집값 하향 그리고 또 거래 활성화일 텐데요. 어떻게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놓고 예측을 했을 때 이게 예측대로 굴러갈까요? 새 정부의 이제 정책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시장의 기능의 회복이 아닐까 싶어요.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소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정이 잘 되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이제 민간 주도로 시장을 좀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.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시장의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있어요. 하지만 그거는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이 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시장의 안정이 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. 예. 구체적으로 좀 우리 지역 상황을 네.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신다면요. 특히나 이제 전국하고 이제 우리 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전 지역 그리고 세종 그리고 충남 지역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지역으로 계속 이름을 좀 날렸습니다. 그렇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새로운 정부의 정책하고 맞물려서 볼 때 우리 지역적인 정책도 있고 어떤 시장의 가격 변동 그리고 가격이 형성되는 정도를 따져 보면 새 정부의 정책에서도 그렇게 크게 흔들림 없이 안정을 조금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,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적고요.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가 오를 텐데요. 이 금리에 대한 리스크를 또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더 높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뜨거워질 텐데 그런 우려가 조금 덜 하고요. 그리고 지역에서도
지금 우리 당선인의 공약 이외에도 지금 지역에서는 공급이 많이 예상이 돼 있었어요. 물론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어야 됐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실행이 되지 못하고 좀 밀린 부분이 있거든요. 이러한 대규모의 공급들이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정해효과, 부해효과 서로 이제 밸런스를 맞춰갈 거예요. 그래서 서로 상쇄되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앞으로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예. 우리가 좀 우려하는 급등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. 정도로 예상할 당분간 수 있을 것 예, 같습니다. 네.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. 네, 네. 물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큰 그게 변동 우리가 없을 우려할 수준의 어떤 급격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교수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